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23일차 별차엽다 시작하겠습니다. 힘들 때 오히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뜻을 얻고 일을 이룬 때에 문득 시의 슬픔이 생겨난다. 힘들어서 이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루트를 찾죠. 그것을 해결할 때 그만큼 기쁠 수가 없잖아요. 목이 마를 때 그때 물을 마신다면 감도수죠. 일을 이룬 때에 문득 시리의 슬픔이 생겨난다. 내가 목적한 바를 다 이뤘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렸는데 그 일이 달성이 됐네요.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삿된 욕심이 생각나고 줄이고 추울 때는 도의 마음이 바란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삿된 마음이 올라와요. 그것이 나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줄이고 추울 때는 도의 마음이 바란다. 내가 저 어려울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거지요.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존재하고 따뜻하고 서늘하기로는 곳곳마다 같다. 어떻게 장점만 가지겠어요? 또 단점만을 또 가지겠습니까? 다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거죠. 따뜻한 곳에서도 또 서늘한 곳이 있고 서늘한 곳에서도 따뜻한 곳이 있고 여름은 덥잖아요. 그러나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겨울은 춥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뜻하면 겨울에 느끼거든요. 내면의 속성은 겉과는 다른 거죠. 세상에는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한다. 자연과 생명체에는 양지와 음지, 불과 물,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더위와 추위, 수컷과 암컷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심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성공, 행복, 기쁨이 모인 해동내가 있는가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실패, 불행, 슬픔이 모인 달동네도 있다. 하지만 음과 양은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다. 음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다. 휘발유는 물처럼 흐르지만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용암은 불타고 있지만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남성들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다운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음과 양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태양이 자결한 지 수시간이 지나면 다시 밤이 찾아온다. 여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건기에서 우기로, 우기에서 건기로 음과 양은 부단하게 상호 의존하고 견제하면서 발전하고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은 역동적인 거예요. 무엇이 절대적으로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양이라는 거죠. 비교해서 자 이것과 이거는 큰 걸 양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게 양이 되고 이게 음이 되겠죠. 그런데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그러면은 큰 거 이것이 양이고 이게 음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음양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절대적으로 이게 양이다 음이다 볼 수 없어요. 자 이것도 어떨까요? 자 이거를 양이라 볼 수가 있고 이걸 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딱딱한 거죠. 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음이 되고 이것이 또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색깔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밝으니까 양이고 이것은 어두우니까 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그러면 이 자체에서도 음양이 있죠. 여기는 이제 펄이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음이 되겠죠. 끼워지는 이것은 양이 되겠죠. 음양이 결합이 돼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음과 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음양은 독특한 개성이 있어 모양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둘이다. 그러나 가치로 본다면 그 둘은 하나다. 음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본다면은 하나라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대립과 모순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 다 필요한 거죠. 해동내와 달동내는 내 인생의 오른발과 왼발이다. 만일 그중 하나만을 택하겠다면 깨금 발로 걷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이 음양에 의해 작동한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장점과 단점,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우기와 건기처럼 해동내와 달동내는 서로 의지하고 대립하며 만물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한다. 해동내에는 짜릿한 기쁨과 심각한 허무함이, 달동내에는 처절한 아픔과 따뜻한 격려가 있다. 네, 해동내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게 되면은 그 화려한 왕궁 속에서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처참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달동네 보세요. 달동네에는 서민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그 속에 얼마나 정겨운 스토리들이 많이 존재합니까? 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요. 힘들 때는 다시금 출발하는 마음을 일으켜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성공한 때에는 문득 성취의 허무감이 생겨난다. 성공만을 가져간다는 것은 깨금 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겪어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겪어보았을 때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삿된 욕심에 힘들어질 수 있고요. 배고프고 추울 때는 도심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둘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 해동네가 찾아오면 즐기면 되겠죠. 재밌게 살면 돼요. 그리고 달동네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배우면 되는 거겠죠. 나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극장주였어. 소원을 끝내 이뤘지.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네, 제 친구인데요. 해동네가 무성하면 달동네가 펼쳐지듯이 성공 뒤에 공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이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내면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그래서 이제 공허감과 우울감이 찾아왔으니까 이것이 다시 기회 아니냐. 공허감과 우울감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봤는데요. 공허감과 우울감이 또 내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아주 엄청 성숙을 했죠. 우리 친구가. 우울할 때는 그것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여보자. 그러면 절로 해결된다. 자신의 우울함을 인정한 이유로 친구의 감성은 더욱 풍부해졌고 더 큰 활력을 찾았어요. 예,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단점과 실패라는 달동네는 버리려고 하고요. 장점과 성공이라는 해동네만 추구하는 걸까요? 해동네에 머물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달동네의 순기능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달동네를 딛지 않고 해동네로 갈 수는 없어요. 달동네에 처해서 겸손을 배우고 나를 성장시켜야만 찬란한 해동네로 갈 수 있거든요. 귀찮음이라는 달동네를 거쳐야지만 재밌는 해동네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자, 이 대목은 국민배우 차태현 님께서 읽어주신 대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직접 감상해 보세요. 큐! 축하합니다. 차태현의 되게 좀 위로가 돼주는 말들. 여기 보면 이 해동네랑 달동네라는 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왜 단점과 실패라는 달동네는 버리려고 하고 장점과 성공이라는 해동네만 추구를 하는 걸까요? 해동네에 머물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달동네의 순기능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해동네가 좋지 않은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달동네를 딛지 않고 해동네로 갈 수는 없어요. 달동네에 처해서 겸손을 배우고 나를 성장시켜야만 찬란한 해동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치. 우리는 정말 왔다 갔다 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네네. 내가 그 1000만 영화가 딱 됐어. 신과 함께. 그 다음에 영화를 찍었는데 아직까지 개봉을 못해. 좀 심하네요, 펜다운이. 너무 심한 거야. 네. 하지만 거기서 또 끈기와 인내를 다 기다리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또 장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또 겸손을 배우고 나를 성장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동네에 또 계속 있으면 이러고 봐. 게으르거나 교만해지기가 쉽다 이거지. 너무 맞는 말이야. 우리가 또 잘 되면 또 이거 그렇죠. 또 어깨에 막 들어가지고 저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러다 평생 안 하게 된다니까. 네, 잘 감상하셨습니까? 네. 더 실감나게 다가오죠. 역시 배우께서 읽어주시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달동네는 순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겸손을 배울 수 있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덕목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히 달동네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40대 후반의 여성이 말했어요. 아이들은 자꾸 커가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요. 점점 나이만 먹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자신이 없네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제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저는 경제적인 안정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그런데 하루하루 빠듯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답답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오직 내 고민만이 크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은 사소하거나 사치스럽게 느껴지기 쉬워요. 저는 부인께서 목표라는 경제적 안정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께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대인관계와 애정의 문제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것 봐요. 그렇게 사치스럽다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심리적인 부담감의 크기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내 상황이 별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괜한 박탈감에 빠져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깨치면 심리가 안정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치는 것은 내 사정과 남의 사정이 비슷하고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있다는 거, 이것을 깨친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대개 부유하고 명예로운 사람은 해동내, 가난하고 명예롭지 않은 사람은 달동네에 해당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해동내라는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 게으르거나 교만해지기 쉽다. 달동네라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면 부지런해지고 겸손해진다. 고든 나무는 목수의 눈에 쉽게 띄어 금방 베어지고 구부정한 나무는 오히려 천수를 누리는 것처럼 장점 속에 단점이 내재되어 있고 단점 속에 장점이 내재되어 있다. 집집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곳곳마다 따뜻함과 서늘함이 교차한다. 나 홀로 달동네의 처참함 속에 처해 있고 남들은 다 해동네의 찬란함을 누린다는 견해는 사물을 한쪽으로만 보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편차를 가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조 이상을 가진 사람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 말했어요. 제 직업은 간호조무사인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병원균에 대한 감염도 두렵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좀 천해 보일지라도 마트에 계산원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모든 직업은 신성하잖아요. 직장마다 장단점이 있죠. 어느 곳에 있든지 별 차이 없어요. 지금의 마음이라면 옮기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거예요. 마음을 잡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사물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가져보자는 얘기죠. 항상 긍정적이 된다? 그거는 너무 원카드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도 바라봐야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야 만족과 감사함이 올라오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직장을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무엇을 옮겨야 될까요? 마음을 옮겨야죠. 마음을 해동내만 있었던 마음을 달동네로 옮기는 거지요. 나는 중고교 시절에 마음병을 앓으면서 최악의 심리적 암흑기를 보냈다. 달동네였다. 그러나 그 시절은 또한 청춘이라는 황금기로서의 해동내이기도 했다. 당시 공황증에 걸려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그 시절에도 틈틈이 만졌던 기타의 맑은 화음은 내 마음을 밝게 열어주곤 했어요. 네, 기타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기타가 있네요. 그 G코드를 굉장히 제가 그때 사랑했어요. G코드죠 이게. 하룻밤 흘러만 그 안개가 아름다워 발짝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쳐다보네. 자,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생각이 많고요. 복잡했어요. 네, 대인관계도 있고 암흑기였는데 또 돌이켜 보면은
아무렇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렇게 기타 치면서 놀기도 했거든요. 예, 정말 해동네 달동네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동네 있어도 웃을 일이 있고요. 아무리 해동네 있어도 참 처절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감동거리도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냥 드라이한 거죠. 그것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해동네 달동네고 50보 100보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멸시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스러움이고 진리가 주는 힘이거든요. 해동네 달동네, 네, 음과 양, 이것만 터득하면은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정말 큰 자산이다. 네,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거든요. 힘들어도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돼요. 저도 제가 3년간 지금 백수를 살고 있어요. 힘들만 하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왜? 해동네 달동네를 알기 때문이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와도요, 그것이 그런 문제에 치이지 않게 돼요. 예, 오히려 더 빡센 에너지가 생겨나거든요. 이것이 해동네 달동네라는 진리가 주는 자유스러움이고 힘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꼭 돈이 있어야 된다. 꼭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진리를 내가 밝게 깨치는 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네, 이 희망에서 우리는 못할 게 없고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은 흘러 지금 나는 어른이 되었고 가정도 꾸렸으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해동네다. 그러나 이미 내 몸은 주름살이 생겨나는 달동네가 시작되었다. 이게 1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때 주름살이 생겨나는 달동네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저는 달동네가 더 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재밌어요. 제가 이제 나이 이제 60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올해가 새해가 돼서 59세가 됐는데요. 오히려 더 저는 신명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의사는 60 이후가 전성기예요. 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한 생각으로 해동네 달동네가 바뀌어버려요. 달동네가 해동네가 되고 해동네도 달동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동네가 따로 존재하고 달동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해동네와 달동네는 상대적인 면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달동네가 해동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틀 속에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해동네 달동네마저도 내 생각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이 우주의 질서도 내가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놀라운 얘기죠. 장악할 수 없는 게 있지만은 상당 부분 내 생각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유연한 것이고 그것만큼 생각의 힘이라는 거,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겠죠. 해동네는 화려한 만큼 공허하고 달동네는 텅 빈 만큼 옹골차다. 별 차이 없을 뿐더러 설령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50보 100보다. 우리가 뭐 전쟁터에 가가지고 도망을 쳐요. 50보 도망간 사람, 100보 도망간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도망쳤어? 이런 얘기가 같다는 거죠.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진보와 보수, 동양과 서양, 스승과 제자, 성형과 일반인, 청빈함과 부유함, 무지와 깨달음, 삶과 죽음도 모두 그러하다. 두 축이 서로 떠받들고 의지하며 존재한다면 그 어떤 차별도 무의미하다. 서로 같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남성이 위대합니까? 여성이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이 위대해요. 남성이 왜냐하면 남성들이 힘도 세고 건축도 잘하고 또 도로도 잘 닦고 뭐 과학기술 문명도 남성들이 힘이 컸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위대하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런 남자들의 주장을 한 방에 깨부시는 여성분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 남성을 누가 낳았게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여성이잖아요. 남성이 위대하다면 우리 어머니는 더 위대합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그렇게 우열을 논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앞선들 또는 조금 뒤처져 퇴보한들 본질적으로는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달동네의 기반 위에 해동내가 존재하고 해동내의 이면에 달동네가 자리 잡고 있다. 한쪽 면으로 보면 해동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달동네다. 네, 누구라도 이런 것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노인과 청년을 봅시다. 노인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없잖아요. 병도 들기 쉽잖아요. 청년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잘 모르죠. 지혜가 부족해서 좌충우돌 실수하기 쉬워요. 돈도 적죠. 하지만 패기가 있잖아요. 청년은 젊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무한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동내와 달동네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해동내가 오든지 달동네가 오든지 상관치 말고 오직 내가 처한 자리에서 그 순기능을 찾아서 내 삶을 즐기는 자가 현명할 뿐이다. 별 차이가 없는 세상살이 기왕지사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똑같아요. 삶이 큰 차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남의 해동내가 잘 보이고 남의 달동네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눈에는 나의 달동네가 잘 보이고 나의 해동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면서 통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아, 상황이 다 같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또 답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물에 인해 가지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성장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호기심들 깊은 이 진리를 같이 논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우리 자주 만들어 가기로 해요. 해동네도 좋지만 달동네도 괜찮다. 자, 그러면 24편 근본과 말단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